자, 2차 방정식 한근이 알파일 때 안에 들어있는 행렬의 성분을 보니까 뭔가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죠?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은 1이에요. 그리고 느낌상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된 값이었고, 그다음에 이걸 알파로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는 0. 저기 맞춰서 행렬의 성분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0, 1 이 값이 이건 알파다. 네. 이 값이 2인데 거기다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행렬을 이렇게 덧셈하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문제라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봅니다. a제곱 둘을 더한 다음에 부호 봤는데 0이니까 생략해야 될 테고 ad 없어지고 마이너스 bc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쓴 겁니다. 그러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a 4제곱이 돼야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4제곱 이 행렬은 4칸씩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니까 a와 a 5제곱, a 9제곱 이런 것들은 같은 거고 a 제곱과 a 6제곱, a 10제곱 같은 거고 a 세제곱은 a 7, a 11 이렇게 같은 거고 a 4제곱은 a 8, a 12 이제 이런 거 같겠죠. 이렇게 같은데 이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2가 써지고 얘는 공통적으로 2가 써집니다. 그 얘는 공통적으로 a가 써지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a가 써지겠죠. 네.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렇게 4개 더하면 항상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a부터 a 4제곱까지 합치면 영행렬이고 이게 0이 몇 개인지를 영행렬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333을 4로 나눠야 되겠네요. 나누면 얼마예요? 80 3하고 나머지가 1 남죠? 그러면 333개의 영행렬이 있고 나머지 하나 남다 뜻은 나머지 하나면 다시 1이 갈 거잖아요. A와 같더라. 정답이 4번이 된다. 어떤 회사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3차례 거쳐서 찬반 의견을 조사했어요. 근데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이 프로젝트를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60%,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상황에 우리 회사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가 40%. 근데 2차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2차 조사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찬성한 사람 중에 생각을 바꿔서 반대로 바꾼 사람이 20%고 먼저 1차에서 반대한 사람이 반대로 찬성으로 이게 의견을 바꾼 거죠. 바꾼 사람이 각각 20과 30%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아니겠나요? 처음에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60%니까 그냥 0.6이라고 합시다. 반대는 0.4였어요. 근데 2차 조사하는데 찬성에서 찬성으로 바로 간 사람들, 찬성에서 반대로 간 사람들, 그 다음 반대에서 찬성으로 간 사람들, 반대에서 그대로 반대로 간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데 2차 조사 결과 찬성에서 반대로 간 사람이 0.2예요. 그러면 찬성에서 찬성으로 자기 의견을 바꾼 사람이 0.2라면 안 바꾼 사람은 0.8이겠죠. 그다음 여기 반대에서 직전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이 0.3이라면 안 바꾼 사람은 0.7일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결과적으로 2차에서는 0.6 곱하기 0.8한 사람이 결론은 찬성에서 찬성으로 어쨌든 찬성으로 마무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0.6 곱하기 0.2 찬성했다가 반대로 바꾼 사람들이죠. 결과도 2차 때 결과는 반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사람들. 어쨌든 이 사람도 2차 조사 결과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0.4 곱하기 0.7 반대했다가 여전히 반대한 사람들. 끝으로는 어쨌든 2차까지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A, B, C의 각각 행렬을 이렇게 성분을 써놨는데 3차 조사 결과 이 끝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3차까지 한 번 더 한 거죠. 어쨌든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성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뭐 반대를 했든 찬성을 계속 밀고 갔든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끝은
자, 이제 마지막 결과, 찬성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비율을 묻는 성분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2차까지 보신다면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찬성한 사람은 0.6 곱하기 0.8에다가 0.3 플러스 0.4 곱하기 0.3을 덧셈해야지만 찬성한 사람 전체의 어떤 비율이 나오겠죠. 맞아요? 찬성했다 찬성한 사람들, 반대했지만 다시 찬성을 바꾼 사람들 둘을 합치면 2차 결과 찬성한 사람인데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은 어떻게 계산해야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해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0.8, 0.6 곱하기 0.8 이거예요. 찬성했다가 찬성한 사람들. 0.4 곱하기 0.3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 그럼 2차 계산 결과까지 조사하려면 0.6, 0.4라는 일행 2열의 성분과 0.8, 0.2, 0.3, 0.7이라는 2행 1, 2행 2열의 성분을 곱하면 1행 2열의 성분이 나오는데 그 1행 2열이 잠깐만 1행 1열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 여기는 1행 2열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7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죠?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위에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0.6 곱하기 0.2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에요. 0.6 곱하기 0.2 처음엔 찬성했다가 두 번째 반대로 바꾼 사람들. 0.4 곱하기 0.7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반대다가 어쨌든 또 다시 반대한 사람들. 여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2차 조사 결과 찬성 비율. 얘는 2차 조사 결과 반대 비율.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3차로 가려면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3차. 10%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의견을 바꿀 확률이 10%. 그 다음에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꾸라는 사람이 40%. 근데 이게 2차 조사 결과인데 길어서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 그다음 여기 0.6 곱하기 0.2 이게 1행 2열이다. 위아래 쓰다 보니까 두 개처럼 보인다. 두 개 아니에요. 더하기 0.4 곱하기 0.7 여기 있는 1행 2열의 행렬에다가 저기 있는 0.9, 0.1, 0.4, 0.6을 곱하면 1행 1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를 곱한 값에다가 여기를 곱하면 덧셈을 하는 거죠. 그러면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에다가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얘랑 곱한 값이니까 0.6 곱하기 0.2 그다음에 이걸 더하기죠. 더하기 얘랑 곱한 값 1행 2열 그러니까 얘랑 곱한 값을 덧셈하는 거니까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7에다가 0.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는 행렬은 쉼표 치지 않지만 이게 그냥 상기준 쉼표를 쳐놓을게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냐면 2차 조사 결과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10%라는 얘기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바꾼 사람이 10%면 찬성했다가 찬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90%라는 얘기예요. 그게 0.9예요. 찬성했는데 0.9로 곱했다는 얘기는 찬성한 사람이 그대로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되는 거고 얘는 0.6 곱하기 0.2 플러스 0.4 곱하기 0.7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였죠 아까? 2차 조사 결과 찬성한 사람이 그대로 찬성으로 간 거고 얘는 아까 여기 있었죠? 2차 조사 결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했던 사람이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는 비율이 40%니까 0.4를 곱했다는 얘기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이 이 정도 비율값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 둘을 덧셈했는데 결론은 찬성했다가 찬성 갔든 반대로 왔다가 찬성 갔든 얘네 둘을 합치면 이게 결국은 3차 조사 결과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3차 조사 결과 찬성한 비율을 원한다면 이 값을 계산했어야 되고 이 값은 결론은 여기 있는 행렬에다가 이 행렬을 곱한 건데 여기 있는 행렬은 아까 순서대로 AB를 곱했던 행렬이고 거기다가 이 행렬이 C이기 때문에 이 행렬은 ABC 행렬의 일행 1열의 선분을 구하면 이게 결국은 찬성한 비율값을 구할 수 있는 정답은 1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맨날 매우 복잡하다 보고 비율도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하면서도 그냥 아리까리한 문제인데 정리를 잘 하시면 이거 뭐 그렇게 못 알아 정도의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구행렬 X와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 맨 처음에 있는 식은 뭘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교환이 성립한단 말 아니에요? 이거 추가 설명 필요해요? 괜찮죠? 이건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밑에는 뭐 저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AX와 XA가 서로 같다는 거를 말하겠죠. 자, 교환이 성립한다 뜻이고 그럼 교환해 볼까요? 일단은 교환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닌데 X값 구하는 게 먼저일까? 이거부터 X값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야 좀 더 식이 단순해질 것 같죠? 제를 해봅시다. X세제곱 X세제곱 9X랑 같은데 이게 이 행렬 X에 대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 행렬 X의 제곱 둘을 더한 값의 부호 반대가 행렬 X의 1차항 계수인데 필요 없고 AD-BC XE 영행렬 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오늘 한이 몸에 안 좋은가 봐. 자,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쓴 거고요. 그럼 행렬 X의 제곱은 넘어가면 이건 X는 상수죠. 거기에 단행렬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X 세제곱을 원하기 때문에 X를 한번 더 곱해요. 그럼 여기다가 XE라는 행렬에다가 X를 다시 더 곱하면 곱셈을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X를 더 곱하게 되면 단행렬은 곱하나 만하기 때문에 단행렬은 생략되고 실수배 곱하기 행렬 X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은 9X랑 같다. 그럼 따라서 스몰 X가 9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아까보다 행렬 X가 좀 단순해지죠. 행렬 X는 여기다가 0, 9, 1, 0이라는 행렬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해 봅시다. 행렬 AX, 행렬 A, ABCD 에다가 행렬 X, 0, 9, 1, 0을 곱하면 1행 1열이니까요. B, 9A, D, 9C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행렬 XA 0, 9, 1, 0 A, B, C, D 1행 1열의 성분 9C 1행 2열 9D 1행 3열 A 2행 1열 A 그 다음에 2행 2열 B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결론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AX랑 XA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B는 9C랑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9A랑 9D 같으니까 A는 D랑 같고 그 다음 여기 D랑 A 뭐 여기 있네요. 9C랑 B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정리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결과는. 그리고는 이제 아직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있죠? 이것. 행렬 A 제곱이 2A랑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행렬 X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봅시다. 행렬 X 좀 더 이거였잖아요. 그럼 행렬 X에 대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아까 했던 네, 그냥 해야 되겠네요. 이걸 씁시다. A제곱 A와 A를 곱한 건데 자 여기서 세 번째는 이거를 직접 쓰려고 하지 말고
행렬 A에 대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봅시다. 쟤도. 그럼 행렬 A에 대한 켈리 해밀턴 정리는 행렬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주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제 선물 두 개를 더한 값에 부호하는데 A 플러스 D, 이게 행렬 A 곱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얘가 행렬 2에 곱해지고, 이게 영행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항을 하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행렬 A 제곱은 2A랑 같아야 돼요. 그럼 이 A가 있다는 얘기는 단행렬이 없어졌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이게 영행렬, 0이 이게 그쵸? 이게 0이죠. 숫자니까 이건 0이 돼야 돼요. 그 얘는 뭐가 돼야 되죠? 숫자 2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는 영행렬이고, 이게 넘어가서 이제 저게 나온 거죠. A 제곱은 2A라는 게 성립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식의 구조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 AD-BC를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가 규칙이 있었잖아요. D는 뭐랑 같다고요? A랑. 그럼 여기는 이 부분만 써보면 이게 A제곱 바뀌고, B는 뭐랑 같죠? 9C랑 같죠? 그럼 마이너스 9C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D가 2인데 D가 아까 A랑 같으니까 A와 A를 더한 2A는 2, 따라서 A 값은 1, A 값 1 여기다 집어넣으면 9C의 제곱이 1이니까 C의 제곱은 9분의 1, 따라서 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여기 있네요. 양수 ABC. ABC가 양수이므로 C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3분의 1이면 D 값도 똑같이 A가 1이면 D 값도 1이고 C 값이 3분의 1이면 B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아까 X 값은 얼마였죠? 9였죠? 이걸 다 곱하는 뜻이었으니까 정답은 9. 5번이 정답이다. 돼요. 켈리 해밀턴 정리를 적절히 쓰시면 저렇게 거듭 제곱은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이 문제는 저번에 비슷한 거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A23이 10인데 A 제곱 23이라는 뜻은 A 곱하기 A23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게 2-3이에요. 근데 위에서 보면 A23 요만큼이 뭐랑 같죠? 10과 같죠? 이렇게. 여기서는 A 1, 0을 곱하면 2-3이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 식과 이 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XY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얘네들 어떻게 적절히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몇 배 한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여기 모르는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 아는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여기다가 실수 AB를 했다고 칩시다. 실수는 앞에서 곱하냐 뒤에서 곱하냐 별로 안 중요하죠. 행렬은 앞뒤가 중요하지만 그냥 실수는 아무데나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 행렬 B를 곱했다고 칩시다. 아니 실수 B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실수 B를 곱해요. 그 위에 있는 식은 뭐라고 바뀌었냐면 A, 2A, 3A. 여기는 A 0으로 바뀌고, 여기는 행렬은 A, B 0. 얘는 2B-3B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를 더해 봅시다. 위아래 이 행렬식과 이 행렬식을 만약 더한다고 보면 A,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3A가 되죠. 얘는 2A 플러스 2B랑 A 플러스 2B랑 얘랑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B. 이렇게 된 결과에서 얘가 뭐이면 되죠? 저기 있는 마이너스 5이면 돼요. 얘가 9이면 돼요. 이 연립 방식을 풀어요.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B가 9.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이고 B 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넘어가면 A 값은 1이 되고. 이거 여기다 고스란히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A
스몰 a에 1, 스몰 b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5랑 9가 된다 뜻이에요. 근데 이 식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 된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영행렬이 아닌 모든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다음과 항상 같은 식의 행렬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얘랑 항상 같은 행렬.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데 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 행렬과 같은 게 이 보기 중에 어떤 겁니까? 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가는 어쨌든 행렬이 교환이 성립한다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은 E-B의 제곱. 이거는 뭐 사실 곱셈 공식 우리가 이렇게 이거 약분시킬 수 없죠. 그렇게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풀어야 돼요. 얘를 계산하면 단행렬의 제곱, 단행렬. 얘랑 곱합 2배, 마이너스 2b. E는 생략, 플러스 b제곱. E-B. 이렇게 이항은 가능하니까 지워지고,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b제곱은 b랑 같다라는 결과입니다. 나에선 이걸 알아냈네요. 다에서는 그럼 얘네가 다 마이너스 b라는 얘기죠, 결국. a, b, ba가 모두 다 마이너스 b로 써집니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씩 바꿔봅시다. b세제곱. b세제곱 하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다시 b를 양면에 곱해야 되죠? 그럼 b세제곱은 b제곱? 근데 b제곱은 다시 뭐랑 같죠? b. 따라서 b세제곱은 이 식의 구조상 다시 b가 되죠. 플러스 2ba 세제곱인데 이 b세제곱은 b로 바뀌었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2baaa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여기 ba를 뭘로 바꿀 수 있나요? ab로 바꿀 수 있죠? 그냥 안 바꿔도 돼. ab랑 ba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b랑. 여기가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BAA 이렇게 되죠. 다시 또 얘가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 B로. 그러면 B 플러스 2BA가 되고, 다시 얘는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B로. 그럼 B 마이너스 2B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B가 된다. (1113) A 플러스 B가 2, AB가 2일 때 A 100제곱, B 100제곱. 뭐 또 이런 문제 보면서 A 100제곱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오늘부터 한번 A 100제곱 한번 시작해 볼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겠죠. 규칙을 찾는 문제. 자, A 100제곱, B 100제곱 구하려면 얘네 식을 좀 적절히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식을 일단 A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E-B가 되고, 이걸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럼 A 자리 대신에 E-B를 거기다가 B를 곱한 거예요. 단행렬. 분배하면 이 B는 그냥 B가 되고 마이너스 B제곱은 2가 되죠. 다 우변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영행렬. 필요한 게 다 제곱 붙여야 되죠. 뭐가 떠올라요? 여기 뭐 곱하고 싶죠? B 플러스 2를 곱하고 싶죠? 위에 이제 곱셈 공식에 따라 이게 뭐가 되냐면 B세제곱 플러스 2세제곱은 영행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B세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면 B는 다시 이 식을 A로 정리하지 말고 B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냥 A, B의 순서만 바뀌지 똑같은 식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해봅시다. A 100제곱은 A 세제곱에 33제곱에 다시 A를 한번 더 곱한 거고, B 세제곱에 33제곱에 B를 한번 더 곱한 거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33제곱에 다시 A 하나. 마이너스 2에 33제곱에 다시 B 하나. 근데 마이너스 2는 몇 번 곱해도 2인데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됐나요? 답이 없네? 이거 풀어야 되네, 다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 이렇다는 거죠. FA, B는 다음처럼 계산해라. 뭐냐면 앞뒤 행렬을 곱한 다음에 빼기 뒤 앞에 있는 행렬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은 AB-BA랑 결국은 BA-AB가 서로 같으냐고 묻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항하면 2AB랑 2BA는 같고 2를 약분시키면 AB랑 BA가 같냐라고 묻는 건데 이 행렬이 지금 AB, BA 교환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 없네요. 네 마음대로 교환을 성립시킬 수는 없죠. 니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좌변부터 해봅시다. 좌변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앞뒤 순서대로 앞에서 뒤 행렬을 곱하면 이건 실수배로 어차피 K는 2번 곱하면 아무데나 K제곱 쓰면 되는 거고 빼기 K제곱 B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뒤에서 앞을 곱하면 얘는 K제곱이 실수배니까 빼내게 되면 AB-BA가 되고 AB-BA가 뭐였죠? 여기 있잖아요. AB-BA는 FA, B와 같다. 그럼 얘는 K제곱 FA, B 이게 우변이냐 묻는 건데 아니네요. 이건 제곱 붙었잖아요. 얘는 안 붙었고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0이나 1이 아닌 이상 같아지지 않죠. 근데 뭐 K가 0이다 1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실수 K를 어졌네.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냐? 그렇지는 않다. K가 0과 1일 때만 성립하지 모든 실수 K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답은 디귿이네? 설마 답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뭐,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아마 시험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2번은 기원, 니은 비교적 쉽잖아. 아마 디귿이 그나마 좀 귀찮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디귿만 딸랑 답이 나오는 이런 거는 보기는 안 될 테고. 이 문제에서 답은 디귿인 걸 뻔히 알지만 우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겠죠. 이거 계산합시다. AB-BC. 더하기 얘는 AC-CA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아셨죠? 알파벳 순서 쓴다고 뭐 AC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한번 모아볼까요? A, B 플러스 C 이렇게 모아보면 네? BA인데 왜?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모아보면 마이너스 빼내면 B 플러스 CA 이렇게 되죠. 이게 좌변을 정리한 식인데 우변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까? 근데 앞뒤 곱하면 이 모양이고 빼기 뒤앞 곱하면 이 모양 맞네요. 디귿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 디귿도 별로 안 어려운데. 자, 정사각형렬 A와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A 플러스 B의 제곱과 근데 이것도 그거겠죠. 저거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곱셈 성립 안 하니까 B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게 같다면 이건 조건이니까 써먹는 겁니다.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결국은 똑같죠. 이렇게 넘어가 일로 넘어가면 결국은 또 이게 남는다 뜻이고 결론은 교환이 성립한다 라는 뜻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좌변을 풀면 결론은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억 보기가 맞냐 안 맞냐를 고르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면이라는 얘기는 가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정은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된다면 AB는 영행렬이냐 물어본 거죠? 아니죠. AB랑 B가 같다고 해서 이게 영행렬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꼭 이게 영행렬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건 꼭 맞다고 볼 수 없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푸는 거냐면 이게 곱셈공식이 하는 거지. 좌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곱셈공식이면 이렇게 써지겠죠. 지워지고 얘가 일로 넘어가면 4AB가 영행렬이니까 따라서 AB 행렬은 영행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리겠다는 뜻인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니은 a제곱이 2고 b제곱이 b면 ab제곱은 aba냐? 니은 이걸 써봐야죠. aba는 aba가 순서대로 두 번 곱해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죠. 근데 이게 가로 없이 써보면 aba aba인데 a제곱이 2래요. 이게 a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2야. 2는 생략해도 되잖아. 그럼 다시 붙이면 abba가 남는데 또 b제곱이잖아요. b제곱도 2인데 b제곱은 b네. 얘가 b예요. 그럼 aba 맞네요. 니은이 맞는 답이다. 디귿. 일단 분배를 해볼까요, 디귿? a제곱 플러스 ae 단위행렬. ab는 마이너스 2고 b제곱이 나와야 되네. b제곱. 여기다 b를 곱해봅시다. 오른쪽에다 b를 곱해봅시다. 그럼 aab 플러스 ab는 b.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a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4행렬. 얘가 마이너스 4행렬이니까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b. 그렇죠? 뭘 물어봐요? b제곱? b제곱이면 지금 b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b제곱은 b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오른쪽에다 b를 곱해봅시다. ab 마이너스 2 곱하기 b. 근데 a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 이게 b제곱이다. b제곱을 안 썼네요. b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b제곱.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그렇죠? b제곱은 2 마이너스 b.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b가 뭐랑 같아요? 여기 있네요.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랑 같죠? 그럼 2 한 다음에 빼기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분배 보면 2 플러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2e. 맞네요. 이것도 맞다. 이렇게 된다. 1316번.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뭐 거듭제곱이 나왔죠. 이걸 거듭제곱하기는 좀 불편하지. 그래서 일단은 K리미터를 써봅시다. K리미터 A제곱 둘을 더한 값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A AD 1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는 영행렬 이런 식으로 써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넘겨봅시다. A제곱은 2A 플러스 2 A 5제곱까지 가네요. A 4제곱 해봅시다. A 4제곱은 A제곱을 두 번 곱한 거니까 2A 플러스 2를 이렇게 제곱하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의 제곱은 2. 근데 아까 A제곱 뭐였죠? 2A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 곱하기 2A 플러스 2 플러스 4A 플러스 2 8A 4A 얼마니? 12A 맞죠? 422 플러스 5E A 4제곱 이거예요. 그럼 A 5제곱은 A 4제곱에 다시 한번 A를 곱한 거고 A 4제곱이 12A 플러스 5E 거기다가 A 한 번 더 곱한 것 분배하면 12A 제곱 플러스 5A 또 집어넣죠? 얘를 여기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저게 12배 24A 플러스 12E 플러스 5A 29A 플러스 12E 인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A 제곱이었죠? A 제곱이 뭐랑 같아요? 2A 플러스 2 그럼 A 제곱에다가 A 5제곱인 얘랑 덧셈하는 거니까 덧셈하면 31A 플러스 13E 그래서 P 플러스 Q 값은 44